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학 박사에서 중국 박사로 우리 중국 이철 박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중국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스케줄로 저희 채널 나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중국 표가 나왔습니까? 저는 원래 있던 항공권은 취소가 되고, 네. 예, 지금 날짜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한 달 이상 연기됐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답니까? 왜냐하면 중국 지금 막 코로나 봉쇄가 이제 베이징도 되고 원래 계시는 베이징이 이제 조양구, 예, 샤오양구 예. 거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베이징이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집사람한테 듣기로는 지금 상하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베이징 시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들 집에서 그 준비를 하느라고 무슨 식품이라든가 일용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사재기. 쟁이고요. 예. 사재기. 네. 그래서 슈퍼 같은데 가도 지금 진열대 물건이 다 비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감에서 지금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상황. 물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확진이 돼가지고 네. 격리 당하는 게 더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중국 애널리스트도 이제 중국에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하기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이 나오면 그 단지 전체가 폐쇄가 된답니다. 집 밖으로 네, 못 나오게.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온대요. 예, 한 명이 끝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명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40년이 나와도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예를 우습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병 걸리겠다. 집 밖으로 못 나가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상하이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네. 기사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조금씩 네. 이제 봉쇄가 풀린 구역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은 뭐 다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좀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하이에서 말하자면은 좀 어렵게 살고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는 거주지가 뭐 화장실도 따로 없고 공동 화장실 쓰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공동화장, 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이 걸리고 네. 그럼 그분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상대방 지역에 또 전파시키고 예. 이제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겪어본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국은 확진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었는데, 네네. 근데 사실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큰 문제 없고 이제 곧 네. 이제 중국 가실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완전히 풀리는 분위기라서 네, 요즘 그렇죠. 뭐 보복 회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곳곳에서 모임이 잡히기 시작해요. 저는 5월을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막 모임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네네. 별일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저렇게 중국에 잡아놓으니 이거는 돈을 푼다고 중국이 월에 목표라는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데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녹화는 이날. 네네. 그래서 좀 야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만 해도 지금 발표 나온 게 3월달 GDP가 작년 대비 8.5% 정도 하락했다고. 이제 하락이요? 예. 성장이 아니고요? 예, 성장이 아니고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그 방역을 하는가 네.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네. 사실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멸균 백신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네.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증과 사망자 수. 네. 그런데 백신 효과가 20%포인트가
줄어드는데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서양 백신은 92% 효과가 있다고 하니 8%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네네. 근데 중국 백신은 72%가 효과가 있으니까 28%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3배 이상 네. 그 중증이나 사망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100만 죽었으면 예를 들어 곱하기 4배에다가 곱하기 인구수, 배수 예. 이렇게 따지면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말에 20대 그 전인대를 하고 지금 네. 연임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때쯤 돼가지고 1,000만 명씩 중증이 나오고 네. 만일 중증이 1,000만 명 나오면 감염자는 뭐 한 1억 명 나오는 건 우습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이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네. 또 서양 언론들이 또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아비규환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도 그건 무서워서 저렇게 막다가 질질 끌어갖고 오히려 더 너무 늦게 해서 경기에 일파만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6월 달까지 이래버리면 한 해의 절반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네. 아무리 풀어도 성장을 5.5% 맞추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려가면서 네. 지금 중국 내에 있던 자본이 나가는 그 유출 현상도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데 또 그 지금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경기 진작을 해야 될 필요가 나오니 또 위안화를 네. 가치를 이제 네. 떨어뜨리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되면 또 그 금융 투자를 하는 외국 자본은 네.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네. 그러면 차이나 리스크를 생각해서 더 네. 이제 유출돼 나가는 어, 그러니까 이러지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럴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의 원칙은 맞다. 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이 나오면 밑에서는 대책이 나온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대책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그 뭐랄까 대명제인 정책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대책을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래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이런저런 융통성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위에서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러다 뭐 결국은 부동산도 풀어야 되는 상황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는 부동산도 뭐 회복할 수 없고 당연히 건설 경기도 엉망이 될 것이고 네. 그럼 당연히 금융도 타격을 더 입을 것이고 네. 비관적이다. 아, 예,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실은 그 영어 버전도 있고 중국어 버전도 있는데 중국어 버전은 이제 중국 언론사하고 그 합작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그 컬럼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떨어진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전문가 그룹도 매우 걱정이 큰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안 나오고 이러면 결국 당연히 또 소매업도 막아놨고 상당 부분 막아놨고 네. 이러니까 지금 취업 전선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네. 뭐 1년에 500만 이상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은 예. 졸업생들이 나온 걸로 아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런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은 예, 실업도 지금 그 사상 최대의 실업이 나타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네. 구조적으로 그 어렵게 된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게 학자들에 따라 이제 그 의견이 다르지만 적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4% 이상 성장을 해야 중국의 체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크게 보는 분들이 5% 그리고 뭐 6% 가까이 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4%에서 5% 정도는 돼야 네. 뭐 잘 되는 걸 떠나서 발전하는 걸 떠나서 기본이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5.5% 정도를 경제 성장 목표로 세운 것도 아슬아슬한 목표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뭐 5% 달성도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성장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 구조상의 구조적 모순이 네. 이제 표출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사실은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예. 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 재해고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심지어는 한국도 그렇게 뭐 1,000만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감염이 되고 이런 사태니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인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엄밀하고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왜 네. 어디서 나왔는지가 전 좀 의문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닌데요. 네. 일부에서는 네. 그 상하이 지역의 서구 전구 부대가 네. 이제 진주한 것에서 출발해서 네. 뭔가 군사적인 면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내 갈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부 전구 군대가 상하이 쪽 사람들하고 가까우니까 못 믿어서 이제 서구 전구 부대를 갖다 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거를 외부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팩트는 아닙니다. 추측을 네. 하기로는 말하자면 양안 전쟁이 나고 미국과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때 준비해왔던 내순환 경제를 실시한다면 네. 전시 경제 상태가 된다면 네. 이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예. 현재의 상황은 매우 그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추측이겠죠. 네. 네, 이건 네. 현실이- 아무 근거 없습니다. 네, 예. 이건 현실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예, 네.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네,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황들을. 예. 네. 그래도 그 중국 인민들은 그걸 좀 받아들이나 봐요. 가서 사재기하고 이러는 걸 봐가지고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이제 뉴스가 됐던 거는 네. 그 상하이의 소리라는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잘 모릅니다. 네. 어떤 상하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네. 약 6분 좀 넘는 정도의 그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봉쇄가 되면서 겪는 고통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한 것들을 녹음을 해 가지고 예.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 뭐 물론 곧바로 이제 봉쇄가 됐죠. 네. 그런데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신속하게 또 전파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봉쇄가 되는 바람에 부모와 자식이 어린 아기가 뭐 떨어져 있게 된다든가, 네. 늙은 부모님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담았어요. 네. 그 제작자 본인은 이 일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자기는 기록을 남기고 네. 슬퍼서 네. 만들었을 뿐인데 네. 의도와는 달리 이게 일이 너무 커졌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단속하는 속도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네. 이건 좀 심하다. 네.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세계 경제하고도 굉장히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미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쿤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폭스콘 제조 공장들이 지금 셧다운이 들어가고 막 네.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동남아발로 공급 적체를 겪었는데 네. 중국발 공급 적체 일부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지난주까지는 공장은 다 돌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공장 일부가 또 멈추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네. 폐쇄 루프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안에서 생기면 또 좀 정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좀 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좀 답답한 심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 보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밀어붙인다는 태도는 뭐 분명하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어떤 그 백신이 어떤 것이든 뭐 mRNA든 뭐든 예. 백신을 추가로 접종을 시켜서 네. 뭐 한 중순쯤 5월 예. 달이라든가 6월 달까지 원래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잘하니까 예. 빠르게 그 추가 그 백신 처방을 해서 네.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저는 위드 코로나로 금년 내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려면 전국에서 이제 인민 대표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 인민 대표들이 와가지고 베이징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그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네.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이제 될 겁니다. 어, 그런데 금년 이제 하반기가 될 텐데 네. 그럼 그때까지 네. mRNA 백신을 뭐 중국 전체를 맞춰서 네. 집단 면역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가? 네. 그건 어렵죠.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민 대표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특정 지역에서 온다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네. 노력할 수 있겠지만 전국 분산이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해 보니까는 치명률은 확실히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예, 조금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왜 이렇게 완고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이 정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근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정부에게는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거죠. 감염 받아들이고 사망자 늘어나는 걸 일부 어쩔 수 없다. 이건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뭐 설득을 시켜야죠. 인민을 설득시켜야죠. 그거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사실상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네. 지금 여태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서구 각국이 네. 포기했다 네. 라면서 비난을 해왔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려면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야. 이런 선전전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동작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예, 행동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프로파간다가 많습니까? 평소에도?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언제나 이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읽을 때 네. 행간의 뜻을 잘 파악하고 네. 이 보도가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의도를 항상 곰씹어 봐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위쪽에서 나오는 그 책임자들의 발언이라든가 언론 보도 등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요게 이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요 태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네. 지도자급에서 이제 뭐 이게 별로 심하지 않으니 사망률이 떨어졌으니 예. 제로 코로나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턴한다 이 정책이 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론이나 인물이 네.
그런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두 마디 얘기를 하면 네, 툭 던지면 툭 던지면 네. 그다음에 뒤이어서 네. 뒤이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네. 이게 이제 큰 주요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뭐 한두 곳에서 떠들다가 네. 유야무야 되면 네. 이건 일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구나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럼 근데 사실은 이렇게 5.5%는 또 해야 되겠다고 또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리커창 루어 부총리인가요? 예, 예. 네, 루어 부총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병종 가능할 수 있을지가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하면은 뭐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5.5% 이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넘게 리커창 총리의 그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네. 다 현재 사람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일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뭐 어디 외국에서 온 인사를 만났다든가, 네. 예. 그렇지 않은 뭐 건축 기준을 바꿨다든가, 네. 뭐 이런 지금 이 급박한 시국에 네. 저런 거 하고 있어도 되나 싶은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지금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 관심이 없겠어요.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리커창 총리가 만약 현재 그 강경 기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리커창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 그 방역 해야 강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제 판단은 제 추측은 네.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방역과는 관계 없는 일만 보도자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 한가한가 보다 네. 이런 그런 보도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는 슬슬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어느 세계 뭐 다르지 않겠지만 하나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섞여 있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중국에서 과연 그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가면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투명하지 않다 보니 네. 그냥 보도만 딱 읽어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네. 지금 그 지도부가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네. 그런 일이 그 배경에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 시황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급 그 중국 상황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만들 수는 없지만 중국을 읽어낼 때 어떤 측면에서 중국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변화는 어떻게 오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요. 자 2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현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가 한참 회자가 되다가 요즘 싹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디지털 위안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 근데 디지털 위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에 아주 적합한 통화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한번 시험 잘 하고 이제 끝이 난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씁니까? 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도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네. 부분적으로만. 예,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요금 같은 거는 다 디지털 위안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게 그럼 알리페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챗페이 같은 거? 예.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거는 돈은 따로 있는데 화폐는 따로 있는데 은행이 있죠. 예. 보통. 내 그 화폐를
알리페이라는 곳에 이제 맡겨놓던가 네. 아니면 알리페이를 통해서 지불하는 거죠. 네, 연계가 돼 있어서 은행하고 네네. 우리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신용카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 계좌에 있는 내 잔고를 보면 네. 예를 들어 1, 2, 3, 4, 5원이 있으면 네. 이게 내 돈인데 사실 내 손 안에 물리적으로 지폐나 동전으로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로 있지만 그렇죠. 그건 화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은 바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네. 화폐인 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네. 계정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는 전산상으로만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데이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그 국가 통화를 디지털로 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뭐 사실 중국 말고도 네. 여러 나라가 있고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해 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국가들은 되게 작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쉽고 네. 이제 이런 나라들이고요. 네. 중국처럼 큰 나라가 또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이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디지털 위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가? 네. 그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들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조금 신기한 게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아예 현금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예. 중국도 저 깡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핸드폰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핸드폰 없는 사람들도 깡시골에 가면 꽤 많을 텐데 이거를 한다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보완책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처럼 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처럼 만들어진 거에 NFC 칩을 심어가지고 네. 이렇게 카드를, 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카드나 교통카드 들고 다니듯이 네. 이렇게 디지털 위안 카드를 만들어서 네. 그거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신용카드처럼 쓰는 거네요. 네네. 현 직불카드 비슷하게. 네네, 그렇죠. 네. 예. 저 또한 이 디지털 위안이 나올 때 굉장히 이것은 좀 범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왜 디지털 위안을 만드느냐에 대한 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네.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첫째는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네. 아니 전국적으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그것도 만만치 않게 큰 규모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사실 초기 비용 훨씬 많이 들겠죠. 예예 네. 어째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나. 네. 둘째는 보통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21세기 발전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책 발표 내용이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너무 약해요. 예. 너무 평소에 그 중국 정부가 하는 거하고 틀려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게 공식 발표하기 한 1년쯤 전에 네. 금융 포럼이 있었어요. 회룡장에서 금융 포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그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실무 총책임자를 하던 무장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최초로 그 포럼에 와서 이 도입 배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한 얘기도 밝고 명랑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때 그 무장춘, 지금은 이제 디지털 화폐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은 우리의 재정 주권 및 법적 화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곤경에 앞서서 계획을 해야 한다.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희망찬 내일, 행복한 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문제거리가 발생할 것이고 네. 그걸 우리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을 한다. 뭐가 두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운가? 네.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법적 화폐 지위인가? 네. 쓰는 단어들이 다 이게 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방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발표하지 않은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봤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처음에는 인민은행 직원들 내부적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3개 도시에 시범했다가 또 6개 도시로 확산했다가 이렇게 계속 확산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도시별로 이제 그 시민들에게 공짜로 놀아줬어요.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서 네. 100만 명에게 네. 200위안씩 준다, 300위안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곳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시장도 몇 군데 정해서 전통 시장인데 여기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뭐 징동 같은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메이투안 여기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을 정부한테 공짜로 받았으면 네. 그걸로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가 하면 이제 빌리빌리 그 영화 보여주는 동영상 보여주는 이제 그런 데서도 간단히 그걸로 지불을 하고 영화 볼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대를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행정 서비스를 하나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탈 때 네. 디지털 위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또 수저우 같은 데서는 전기요금 낼 때 네. 디지털 화폐로 낼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무원에서도 지금 그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 보고 디지털 위안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준비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 디지털 화폐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시범 사업 파일럿만 하고 있고 네. 어느 거 한 가지도 이제 이 부분은 다 써도 된다. 이제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내용상 크레딧 카드나 지불 수단이 아니라 화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환금성이 있는 물건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금이라든가 네네.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돼요. 네. 그리고 외화도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도 나중에는 다 풀어줄 텐데 네. 아직은 네.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을 어디다 쓸 것 같으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바는 이제 달러 경제권에서 나가기 위한 어떤 돌파구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달러 패권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 이렇게 잔돈푼 지불할 때 쓰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무역 거래 같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5월경에 그 BIS 은행 간 결제 기구에서 네.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니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은 국제 거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네. 요러요러한 것을 갖추면 이건 사용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정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네. 이제 스위프트에서 그 배제를 시켰잖아요. 러시아를. 예. 네. 그래서 디지털 위안이 비달러 경제권으로 가려는 네. 중국의 야망 아니냐라고 추측했던 사람들은 이거 잘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네. 어찌어찌 해볼 수 있겠는데 러시아가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네.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됐으니 네.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면 현재 잘 준비되어 있는 게 디지털 위안 체계 아니냐 네. 해서 보았는데 중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그 디지털 위안은 그런 게 아니야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엊그제 그 원래 인민은행장이고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인민은행장이었던 조 샤오차님, 예.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은 국제 거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무역 거래로 쓰는 것도 아니고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다. 네. 기능도 부족하고. 네. 그러나 만일에 서방이 우리를 강력하게 장기간 압박한다면 네.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이 그 디지털 위안 시스템을 보다 보강하고 없는 기능을 보충해서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조샤오 취현이면 굉장히 유력 인사인데요. 예예예. 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 위안이 그런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디지털 위안이 대외적으로는 비달러 경제권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 만만디고 중국이 예. 한번 하면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는 게 장기인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급박한데요. 네. 사실 좀 그 템포는 빠르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제시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디지털 위안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예. 그다음 그 일반 국민들도 디지털 위안해서 뭐 내가 좋아지는 게 없네. 뭐 이런 전혀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유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네, 네. 일단 그 디지털 위안 도입 전에 뭘 했냐면 그 대액 현금 관리 제도라는 거를 강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 제 돈이 있는데 네. 현금으로 뽑으려 하면 네. 그 한도가 있어요, 금액이.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0,000위안입니다. 네. 한 일반인들은 10,000위안, 2천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만 위안이면 200만 원. 예, 하루에 한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보다 큰 금액을 인출을 하거나 입금하려고 하면 은행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네. 와서 증빙을 줘야 돼요. 내가 왜 이 돈이 필요한지. 네. 사실은 기업도 비슷합니다. 어. 기업도 고정 비용 있잖아요. 뭐 이 직원들 급여를 준다든가 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뭔가 계약을 해서 몇 억씩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네.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것도 미리 예약하고 네. 가서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럼 계약서 보여줘. 해서 뭐 증빙도 보여줘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은 있었지만 그 규제가 빡빡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확 조여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이 예. 이 다액 현금 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현금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호떡을 하루에 네. 뭐 1,000개, 2,000개씩 팔아서 네. 예를 들어서 뭐 2만 위안, 3만 위안 수입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거를 가져다가 은행에 그냥 입금을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입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QR 코드로 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받아라. 어허. 현금으로 받지 말고 그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받아라. 해서 그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방식으로 네. 바뀌었고 네. 그게 이제 뭐 심지어 QR 코드로 자선을 받고. 자선을 받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무 팔고 배추 파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금씩 도입이 되는 게 소상공인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개인 계좌로 받냐? 그럼 그 사업자 등록 내고 네. 그 사업자 등록으로 받아야지. 예.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디지털 위안을 하면은 세금 걷기는 진짜 좋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는데요. 예, 예, 정부 예. 당국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은 또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잔액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은행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입금도 불편하고 출금도 불편하고 네. 그리고 뭐 이자도 거의 없으니 네. 그럼 내가 왜 은행에다 그걸 넣어야 되냐? 그럼 디지털 위안이 생기면 네. 그냥 여기 디지털 위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돈은 인출해 가는데 네. 그걸 디지털 위안의 형식으로만 갖고 있게 되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뱅크런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자기 계좌에는 예금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곤란하다. 아 근데 국유은행인데 이상하네. 네. 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이 아주 쓰기가 불편해서 네. 사람들이 에이 디지털 위안 못 쓰겠네. 역시 옛날 방식으로 써야 되겠네. 네. 라고 생각하면 은행 계좌에 넣어놓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디지털 위안은 편하고 네. 은행보다 낫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네. 디지털 위안 형식으로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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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행들도 이게 적극적이 아니고 그럼 쓰는 사람들도 네. 아니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쓰는 거랑 뭐가 틀려? 난 잘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추측을 하기를 아 이거는 결국 정부가 자기 좋자고 하는 거구나. 네. 그럼 뭘 하려고 할까? 그래서 1차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은 돈의 흐름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비약을 좀 해서 그동안 이제 그 검은 부를 쌓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현금을 없애겠다는 의도구나. 그래서 화폐 사실은 개혁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디지털 위안 그 나오기 바로 전에요. 네. 화폐 개혁 소문이 있었어요. 네. 화폐 개혁을 해서 감춰진 국권을 다 나오게 만들 거다. 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화폐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네. 이 디지털 위안이 튀어나왔거든요. 예전에 그 시진핑 처음에 집권하고 몇 년도였죠? 그때 외환보유고가 1조가 막 갑자기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갑자기 그렇게 1조가 빠진 데에는 네. 시진핑 집권에 따라서 그 생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유출시킨 것이다. 네네. 뭐 그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논의도 이야기도 좀 있었죠. 네네. 그런 소문이 파다했죠. 예. 아 파다했습니까? 네,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뒤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엿을 매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암호화폐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 핫해지고 네. 가격이 오르고 네, 한 네, 그 주 이유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외국으로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네.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달러 환전이면은 다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 달러 환전 안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네. 뭐 이런 논의도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의도를 그 긍정적으로 보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돈의 흐름만 잘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상품의 흐름도 그러면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내순환 경제 같은 거를 하고 전시 경제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물건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든가 문제가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수단으로서 디지털 화폐가 아주 좋은 기능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중국에서 양권을 논아주듯이 네. 그러니까 부족한 물자는 논아서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부분적인 배급제가 실시돼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상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디지털 위안을 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에는 각자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인당 돼지고기를 5kg밖에 못 산다. 네. 그러면 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5kg만큼 돼지고기를 샀으면 돼지고기를 더 살려 그러면 그 지불을 못하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 경제 체계로 갔을 때 네. 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반인들은 쓰기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겠구나. 뭐 나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게 돈 쓰임새에 의해서 행동이 다 추적이 되니까 예, 사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한 저항을 의식해서 중국 정부도 비실명으로 네. 비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소액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근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디지털 위안의 지금 도입 과정을 보니까 중앙 집권화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하는 의도는 계속 읽히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데에서는 시장 경제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과연 화폐 발행 주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시장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대로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 하는 고민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죠. 그러겠죠. 여러 차원의 네. 목적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외환 또는 이제 소위 비달러 경제권을 향한 의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디지털 홍콩 달러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지털 홍콩 달러 시스템이 중국에서 개발해 놓은 디지털 위안 시스템을 가져다가 네. 여기서 손을 좀 보는 정도로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홍콩 달러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GBA 프로젝트, 그 따완취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홍콩, 마카오, 광동 이 사이를 이어서 경제 시스템을 그런 사법적 차이와 경제 시스템 제도의 차이,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묶어보겠다는 네.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디지털 위안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보편화 또는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그 퍼져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을 해서 논아준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시민들이 그렇다면 내가 거절할 필요가 없지 하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디지털 위안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사람이 1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트랜잭션은 거의 뭐 미미한 정도. 그러겠네요. 1억 4천만이 앱 다운받았으면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단말기가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이 그 베이징 올림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렇다면 어찌 되었거나 뭔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누가 집권을 하든 무슨 그게 공청당이든 상하이방이든 어쨌든 누가 집권을 하든 사실은 유혹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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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하면 모든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활성화되고 조금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상하이나 이런 쪽, 이 남방 쪽에서 유통이 되면서 사용이 되면 이게 조금 보편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이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틀림없이 한국에 오는 중국 사람들도 한국 내에서도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최근에 알리페이인가는 그 택시 운전할 때, 택시 예. 결제할 때 예, 예. 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으로서 허용을 한다면 네. 사실은 디지털 위안을 허용 안 할 이유도 또 없게 되는 거죠. 네네네. 디지털 위안과 우리 결제 시스템 사이에 알리페이가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고 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죠. 네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디지털 위안이 중국 바깥 지역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네.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해당 국가가 알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 위안을 사용할 때 뭐 범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네. 그러나 그걸 가져다가 네. 예를 들어 한국 내 범죄 행위에서 디지털 위안으로 서로 지불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한국 당국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위안이 확대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또 부작용이 없을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의도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영역에서도 달러 패권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화폐의 매력을 느끼고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는 영역이 지금은 눈에 확 띄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네. 중국 정부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노리고 있는 영역도 있을 테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하면은 틀림이 없죠. 네. 네. 아, 이게 참 의외로 이제 중국이 참 신기한 게 신용카드도 없었고 사실은 굉장히 뭐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그냥 확 넘어오면서 예. 모든 게 몽땅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스마트폰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뿌리는 거는 중국 당국의 사명 수준이겠네요. 그럴 수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들에게 디지털 위안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 체계가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네.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은 전면적으로 디지털 위안으로 현재 화폐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하거나 배우거나 아니면 교훈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의도하는 바가 지금 정확히 잡히질 않으니까 말이죠. 네. 예.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 베이스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것은 곧바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예. 네. 현재로서 우리는 그 의도도 잘 모르고 네. 그 영향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시뮬레이션을 디지털 위안이 확대될수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사용이 시작된 디지털 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 디지털 위안이 사실은 그 크립토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실상은.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제로 중국 인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몹시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추가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서 한번 팔로우업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중국 한번 들어가시면 이제 언제쯤 나오시나요? 언제 나올지 정말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네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제 답답한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일단 뭐 도착하면 3주 격리부터 해야 되니까요. 예. 집안 격리도 아닌가요? 그러면? 지방 격리 아닙니다. 예. 뭐 어디 뭐 호텔 같은 데나 뭐 숙소가 따로 주어지는 모양이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의 여지, 네. 1, 2, 3 중에 선택하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식구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 달 넘게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빠르게 우리 사모님 만나서 외로움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가셔도 이제 3주 지나서 또 저희한테 좋은 소식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